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이 뭔지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음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의하여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음은 발음이 될 때 발음기관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음은 반대로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음은 혼자서도 쓸 수 있었는데 자음은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음에는 19개가 있는데요. 우리 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다 포함해서 몇 개였죠? 네, 기억하시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1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모음 체계는 자음 19개, 그리고 모음 21개 다 합해서 40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음은 아까 설명했듯이 발음을 할 때 공기가 폐에서 쭉 생성이 돼서 결국에는 입을 향해서 입이나 코나 이런 발음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방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방해를 받는 발음기관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방해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세기가 있는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를 했었죠. 자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3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부터 볼 건데요. 조음 위치라는 것은 즉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위치를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사람 모양의 그 그림이 있어요. 사람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반으로 잘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폐에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방해를 이 공기가 막 나오면서 슉 나오면은 당연히 마찰이 없겠지만은 이게 어디의 기관을 툭툭툭툭 건들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때 방해를 받는 기관을 크게 5가지로 나눌 텐데요. 자, 그 방해를 받는 위치인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개로 나눕니다. 보시면 맨 먼저 어떤 위치냐? 여기 요 부분 목청입니다. 목청. 우리가 목을 만졌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 있죠? 거기를 먼저 긁으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혀와 입천장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잘 그림이 안 있지만은 이렇게 입천장이 있을 때 입천장의 요 속 부분, 요것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요. 여린 입천장. 우리가 지금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혀로 싹 입천장을 훑어봤을 때 말랑말랑하고 약간 간질간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여린 입천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 오면은 뭔가 뼈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센 입천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여린 입천장을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센 입천장을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센 입천장과 위에 앞니 있죠. 앞니 바로 뒤에 그 사이에 앞니와 센 입천장 사이에 즉 앞니가 요렇게 있으면 그 뒷부분 요 뒷부분을 우리는 잇몸 치조라고 합니다.
근데 치조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윗잇몸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입술은 당연히 다 가지고 있죠. 입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기를 막을 수도 있고 막지 않고 발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술 소리. 그럼 이렇게 5개의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이 분류가 먼저 되는데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입술 소리부터 보면은 입술 소리, 양순음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두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나는 소리. 순이라는 게 입술 순자고 그게 2개 있다라고 해서 양순음이라고 하는데 뿌 이 소리가 입술에게 막아졌다가 터지면 그것을 우리는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브, 프, 뿌, 모두 다 입술이 붙었다가 떼면서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2번째 잇몸 소리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어려운 말로 치조라고 했죠. 치조음이에요. 어디냐면은 이제 윗니 바로 뒷부분인데 혀의 끝을 윗잇몸에 대어서 나는 소리입니다. 발음 같이 해볼까요? 뜨, 트, 뜨, 느, 르, 스. 그죠? 자,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때요? 혀 끝과 그 윗니 바로 뒤에 부분이 닿거나 닿을랑말랑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은 맞죠? 그렇게 잇몸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 입천장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구개음이라고 하는데 자, 구개라는 게 입천장을 의미하는데 앞에 경자가 붙었죠. 경은 딱딱할 경자예요. 셀 경자거든요. 그러니 입천장이긴 입천장인데 아주 거칠고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경구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혀의 앞부분을 센 입천장, 우리가 입천장 부분에서 좀 딱딱하고 뼈처럼 느껴지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소리를 센 입천장 소리, 다시 말해서 경구개음이라고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즈, 츠, 즈, 츠, 쯔. 어때요? 치조음과 비교해보면 드, 즈. 약간 혀의 위치가 뒤에서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뒤로 가볼 텐데요. 여린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옆 입천장 중에서 저기 약간 목구멍과 더 가까운 말랑말랑하고 여리여리하고 약간 간질간질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여린 입천장 소리인데 구개음에다가 연자가 붙었어요. 연구개음이라고 하는데 연은 우리가 두부를 연두부라고도 하잖아요. 연두부는 두부보다 더 말랑말랑하고 더 부드러운 두부로 연두부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구개음인데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연구개라고 합니다. 이때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를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하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그, 크, 끄, 어때요? 자, 이 혀의 뒷부분이 한껏 올라가서 그 여리여리한 부분에 닿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목청 소리,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목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죠? 그래요. 이비인후과에 가죠. 그때 후가 목 후자를 얘기합니다. 목청소리라고 하는데요. 자, 목청소리에서 이 목청인데 목청을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닫았다가 뭔가를 지금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잇몸 소리나 센 입천장 소리나 여린 입천장 소리는 혀랑 그 부분을
대었다가 뗐다가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 건데, 그리고 입술 소리 같은 경우는 두 입술을 댔다가 떼었다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 목청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껏 조여서 공간을 이렇게 좁혀서 그 사이로 공기가 나가게끔 최대한 조여서 마찰되게끔 하는 소리를 목청소리라고 합니다. 흐, 흐, 흐. 어때요? 흐는 얘는 아예 입에서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목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목청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5가지 소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째 분류 방법인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음 방법.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조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흐르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안울림 소리이고 비음, 유음은 울림 소리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조음 방법에 따라서 5개로 먼저 나눌 수 있고 그것을 다시 3개, 2개로 나누었는데요. 안울림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지 않고 나는 소리, 그리고 울림 소리는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서 울리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발음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목에다가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이 손이 발음을 할 때 떨리면은 울림 소리인 거고 안 떨리면 안 울림 소리가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안 울림 소리를 보시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은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최대한 이해가 많이 되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냅시다. 파열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선생님이 약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자, 공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완전히 막았다가 파 하고 터지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기억에 나와 있죠.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렇게 막았다가 갑자기 탁 터지는 느낌. 이게 바로 파열음입니다. 그리고 마찰음부터 볼게요. 마찰음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힘으로써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예요. 자, 아까 파열음은 완전히 막았어요. 막았다가 완전히 막아야지만은 탁 터질 수 있죠. 우리가 뚝을 생각해보면 댐 있잖아요. 댐도 완전히 막아야지만 물이 탁 터질 수 있듯이 파열음은 완전히 막혔다가 터지면서 내는 소리인 거고, 마찰음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공기를 원래 통로가 이 정도였다가 얘를 근육을 조여가지고 한 요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지나갈 때 요 통로가 좁으니까 아우 좁아 하면서 마찰시키면서 떨리면서 나가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소리. 그쵸? 뭔가 긁으면서 뭔가 좁은 통로를 막 공기가 지나가면서 마찰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찰음은 이 파열음과 마찰음을 합해 놓은 거예요.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다. 자, 완전히 막았다가 터지는데, 이것을 요만큼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열어서 마찰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열어서 마찰시키는 거죠. 즈 할 때 우리는 사실 처음에 막았죠. 짧게 막았다가 완전히 터뜨리지 않고, 기억처럼 완전 터뜨리지 않고 즈, 쯔, 츠 살짝 마찰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우리는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 자, 비음과 유음은, 자, 요 세 개는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입으로 나오는 소리고, 이 비음은 코로 나옵니다. 공기가 코로 나와요. 이 비자가 코 비자거든요. 우리가 저번 지난 장에서 후음 얘기할 때 이비인후과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비인후과의 비가 코 비자거든요. 우리가 목 아프고 목 칼칼하면 이비인후과 가잖아요. 목이 후고 비가 코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비음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대부분을 코로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느, 무, 응. 자, 느, 무, 응 할 때 코가 살짝씩 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기가 나가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이 될 때 목청이 진동되니까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자, 유음은, 이때 유는 흐를 유자를 써요. 흐르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물처럼 흘러서 나가는 건데 어디를 흘러내느냐. 우리가 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고 어금니들이 이렇게 있고 앞니가 이렇게 있고 어금니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혀가 있으면은 공기가 빠져나갈 때 요렇게 혀 양쪽으로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려보낸다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르르르르르르르 그쵸? 리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좋은 방법에 따라서도 5개로 나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좋은 방법에 따라서 기억을 나눌 수도 있고, 그쵸? 방법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표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자, 자음 중 안울림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소리의 세기 또는 공기가 나가는 정도에 따라 다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크크크, 모양 비슷하죠? 드뜨트, 모양 비슷하고 푸푸푸, 모양 비슷해요. 츠츠츠, 스스도 모양이 비슷하죠. 자, 얘네는 모양이 비슷한 이유는 뭘까요? 자,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 소리의 세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예사 소리는 목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 않으면서 소리내는 자음이고 그냥 보통으로 세기가 보통인 거예요. 근데 된 소리는 경음이라고도 하는데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내는 자음으로 단단한 느낌이다 라고 해서 단단할 경자를 써서 우리 아까 경구개음 배웠었죠. 그때 경자랑 똑같아요. 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센 소리는 격음, 거세다, 우리 격하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격자는 아주 거칠다, 거세다 이런 뜻을 가진 건데
성대 안에 통로를 넓게 열어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내는 자음으로 아주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입니다. 크, 트, 프, 츠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구나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쌍을 이룬다라는 거죠. 세트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자음을 좋은 위치, 좋은 방법,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세기에 따른 분류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시각적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위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단모음 체계표 선생님이랑 했었죠. 요게 나와 있고 요건 참고로 보시고, 오늘 할 거는 바로 요거예요. 자음 체계표. 자음 체계표를 보면은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고, 다시 그것은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복습을 또 간단히 해보자면, 좋은 위치는 발음이 되는 소리가 공기가 나오면서 거치게 되는 발음 기관의 위치에 따른 분류이고요. 5개 있었죠. 입술이 되었다, 뗐다 요러면서 나는 입술 소리. 그다음에 잇몸 소리는 앞니 바로 뒤에 있는 잇몸과 혀 끝이 맞붙으면서 나는 소리. 센 입천장 소리는 그 입천장 중 딱딱하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혀 앞부분이 맞붙어서 나는 소리.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여리여리하고 말랑말랑한 입천장과 혀 뒷부분이, 혀 뿌리 쪽이 맞붙어서 나는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는 그 입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대 쪽에 있는 부분이 긴장이 되면서,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통로가 좁아지면서 나는 소리.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좋은 방법에 따라서는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파찰음은 막았다가 조금 열면서 떨리면서 나는 소리. 마찰음은 좁게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이고요. 이 3개는 묶어서 성대가 떨리지 않는 안울림 소리라고 묶었고요. 그리고 비음의 비자는 코였죠. 공기가 입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코를 통해 콧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비음이라고 하고, 유음은 혀 옆에 사이로 나오는 소리라는 거죠. 자, 그걸 묶어서 울림소리라고 하고, 울림소리는 무, 느, 응, 르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쉽게 외우려고 노란 양말이라고 해요. 노란 양말. 쉽게 그냥 노란 양말. 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울림소리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는 다시 소리의 세계에 따라 뿌뿌프, 트트트, 츠츠츠, 크크크, 스스. 스스는 거센 소리는 없으니까 여기 지금 된 소리랑 예사 소리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 체계표가 완성이 됐는데, 요거는 단모음 체계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암기를 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가지고 음운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는 밑바탕인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 방법. 된장찌개를 끓이려면은 당연히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된장이 뭔지, 거기 들어가는 애호박은 무슨 맛이 나는지 다 그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운의 변동을 알려면 이런 자음, 모음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조금 힘드시겠지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이 표를
집어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